강의는 마음으로만 담아가세요. 스마트폰도 잠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대신 음료나 쓰레기는 다시 가져간다고 약속해주세요. 네, 모두 자리하셨습니까? 좀 자리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아직 시간이 있는 관계로 자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네, 55분입니다. 오늘은 원데이가 있고 7일 프로그램 대신 신규 여러분들이 많아서 리더분들이 각각 챙길 일이 참 많죠? 분주하기도 하고 우리 신규분 또 불편하지 않을까 자리도 살펴야 하고 짐도 챙겨야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자, 앉으셨어요? 오늘 리더분들이 좀 많이 분주하시네요. 자기 박수 2번 시작! 2번입니다. 자기 박수 2번 시작! 자기 박수 3번 시작! 입으로만 할까요? 자기 박수 3번 시작! 네, 짝짝짝입니다. 오, 손 하신 분 누구지? 찾아봐야지. 입으로만 자기 박수 3번 시작! 박수하신 분들 아니 40대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다시 갈게요. 손뼉으로 자기 박수 3번 시작! 입으로 2번 시작! 찍찍 짝짝 찍찍. 자, 어느 정도 자리가 더 됐습니까?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대가 성공하고 싶다면 미치고 그대가 행복하고 싶다면 감사하라. 인성 중심, 사람 중심, 검증된 성공 시스템으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SG의 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후!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 아나운서에서 SGM을 만나 운명적인 이 만남을 통해서 삶이 바뀌고 결이 바뀌었으며 목표와 목적이 바뀐 아나운서였던 여자 윤경화 디렉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괜찮나요? 아까 제 노래 들으셨나요? 괜찮게 들으셨어요? 표정들이 보니까 앵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가 잘 어울리지 않는 아나운서여서 예능계 먼저 발을 디뎠고요. 그래서 트로트 음악들을 많이 합니다. 윤경화의 쇼가의 중심, 윤경화의 웰빙 노래세상, 윤경화의 바람개비. 감사하게도 앞에 윤경화가 달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진성이 오빠하고 제일 친해서 항상 툭툭 던지는 그 노래가 그때 태클을 걸지 마를 음반 취입했을 때는 이분이 데뷔 거의 신인이어서 많이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힘을 내시라고 뚝배기 같은 멋진 근성의 사나이라고 제가 늘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동역에서에서 그 급 변화로 삶이 그렇게 바뀌더군요. 누군가는 찾아오는 기회 속에서 삶이 완전 바뀌어서 전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아는 진성이라는 가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운명인 거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환경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바뀌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SGM에서 처음 오셨습니까? 처음 오신 분들 손 번쩍 들어주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을 잘하신 겁니다. 운명처럼 여러분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 SGM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있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면밀히 찬찬히 꼼꼼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딩동 메시지는 한 단어로 축약하겠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은 어떤 단어입니까?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서 나의 부족한 것을 깨우치고 상대방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인간의 덕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겸손입니다. 우리 SGM의 많은 리더 여러분들은 그 겸손을 장착하고 계십니다. 겸손을 넘어서 겸양이라는 덕목을 갖고 계시죠. 상대방을 높이면서 나도 높여지는 그 마술 같은 그 기본에 충실하는 우리 리더 여러분들의 섬김을 잘 받으시고 또한 운명적인 만남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얼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누군가는 뭔지 모르는 또 뜨거운 설렘을 위해서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김기춘 수석 대표님의 의식전환 강의를 통해서 나의 삶이 운명처럼 바뀔 수 있다면 그 기대감으로, 그 설렘으로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쫑긋 열어서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운명적인 만남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겸손의 최고봉이시고요. 우리 사업자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아주시며 90도로 폴도 인사를 해주시며 늘 힘을 실어주시는 우리 멋진 대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매너남, 우리의 살아있는 멘토 김기춘 수석 대표님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2018년 리만 코리아와 함께 시작한 SG. 그 중심에는 김기춘 수석 대표가 있었다. 김기춘 수석 대표는 창립 2년 만에 리만 코리아를 업계 3위로 도약시키고 창립 3년째에는 리만 코리아를 업계 1위로 등극시켰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독보적 성장을 이루어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장세를 그대로 글로벌로 진출시켰다. 2023년 미국, 캐나다에서 첫 발을 내딛고 2024년 대만, 홍콩으로의 확장, 그리고 2025년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까지 2018년에 시작해 지금까지 김기춘 수석 대표가 이룩해낸 결과이다. 김기춘 수석 대표는 하루 3시간 자고 한 해 이틀만 쉬며 아직도 달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SGM은 이제 시작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가 꿈꾸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땅에 인셀덤이라는 브랜드를 탄생시키고 주식회사 리만과 함께 시작한 SGM그룹 수석대표 김기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날마다 축제 같은 삶, 정말 삶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아라 라는 말이 정말 실감나고요. 매 순간 숨 쉴 때마다 행복하다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한 이유는 이루고 싶은 큰 꿈이 있고 그 꿈을 향해 날마다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자신 있게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 때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꿈을 먹고 그 꿈을 이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제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제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귀하고 소중한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오늘 또 주어진 시간 혼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회사를 소개하거나 우리 제품을 소개하거나 여러분 우리 함께 일합시다 하고 여러분을 설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요,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마음문 활짝 여시고 제 이야기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단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하면 한 살이라도 젊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제적 독립 없이 인격적 독립은 없다.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 살이라도 젊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65년째 세상을 살고 있고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여지껏 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냐고 누군가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정말 거침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거라고요. 제가 살아본 제 인생에서 돈 버는 일처럼 쉽고 편한 일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돈 버는 일은 공부하는 것보다 쉽고, 운동하는 것보다 쉽고, 여행하는 것보다 쉽고, 저한테 돈 버는 일은 밥 먹고 잠자는 것보다도 훨씬 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야, 참 부럽다 라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오늘 제 강연을 듣는 여러분 중에 저처럼 돈 잘 버는 것이 부러우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결코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잘 경청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나는 내 인생에서 돈 버는 거 관심 없어 라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 강연을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려면 이제 제발 더 이상 열심히 살지 마시라고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지 마시라고 여러분께 일성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과 내가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별 상관 없어요. 열심히 살아라, 노력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 이야기는 세상이 파놓은 함정이라고요. 이 세상 사람 모두를 그 함정에 빠뜨려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거기에 빠뜨리는 걸까요? 이 세상의 부자들이, 이 세상의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파놓은 함정일 뿐이에요. 왜요?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 모두를 열심 노력 최선이라는 함정에 빠뜨려 놓고 있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그 함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제 이야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믿음이 좋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늦잠을 잤습니다. 학교를 지각하면 안 되는데 늦잠을 잔 겁니다. 그때 믿음이 좋은 한 아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학교를 지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늦잠을 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저 학교 지각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 옆에 있던 한 아이는 가방을 들쳐매고 운동화끈을 졸라매고 학교를 향해서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막 뛰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학교를 지각하면 안 되는데 오늘 늦잠을 잤습니다. 제가 학교에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뛰어갈 건데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풀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제 걸음걸음을 지켜주십시오. 온전히 주님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저는 뛰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막 뛰어갔습니다. 둘 중에 누가 지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누가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뛰어간 아이가 지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돈을 벌기 싫어서 안 벌을까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기 싫고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아서, 바라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열심 노력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누구나 다 열심 노력 최선을 다하고 삽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돈을 잘 버는 사람보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많고, 부자보다 가난뱅이가 많고, 성공자보다 성공을 못한 사람이 많은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과는 원인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이다. 뭐를 잘못 들어서요? 인생은 길입니다. 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꼭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저 높은 하늘에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 식별할 수가 없지만 저 높은 하늘에는 엄연히 길이 존재합니다. 미국 가는 길, 중국 가는 길, 일본 가는 길이 정확하게 그어져 있어요. 이 비행기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최선을 다해도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없어요. 원하는 곳을 갈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를 당할 확률, 죽을 가능성도 높아요. 저 넓은 바다에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하게 있습니다. 큰 배가 다니는 길이 다르고, 조그마한 배가 다니는 길이 다르고, 여객선이 다니는 길이 다르고, 고기잡이 배가 다니는 길이 달라요. 이 배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최선을 다해도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없다니까요. 원하는 곳을 갈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돈 버는 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인생에서 돈 버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박수 한번 쳐볼까요? 정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선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돈을 아무나 버는 거 아니야. 돈은 벌어본 사람이 버는 거야. 돈은 버는 사람이 버는 거야. 돈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 그거 공식이야. 뭐라고요? 정확한 공식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노력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고생한다고, 몸부림친다고 돈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 버는 일은 공식이에요. 돈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정확한 과학입니다. 돈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돈은 아무나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어떤 일만 했다 하면 대박을 치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일만 했다 하면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코가 커서 돈 냄새를 잘 맡아갖고 돈을 잘 버는 거래요. 여러분, 제가 코가 큰 건 사실이지만 돈 냄새를 맡아서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돈이 지나가는 길목길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밖에 나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만 했다 하면 까먹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 최선을 다하는데도 어떤 일만 했다 하면 까먹고 망한다니까요. 왜 그런 걸까요? 돈이 지나가는 길을 역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은 공식이고 과학이고 시스템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시고 실천하신다면 돈 못 벌고 부자 못 되고 성공 못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돈을 잘 벌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열심 노력 최선, 그딴 말에 속지 마시라고요. 내가 진짜 돈을 잘 벌고 싶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다? 돈 못 버는 사람들과 과감히 이별하시는 거예요. 돈 못 버는 사람들과 전화하지 말고 만나지 말고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요. 언제까지? 당분간 내가 돈 잘 버는 길에 들었을 때까지.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딱 3개월만
돈 못 버는 사람들과 전화하지 말고 만나지 말고 어울리지 마세요. 그 시간에 뭐를 해라?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아는 사람 중에 돈 잘 버는 사람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사람과 전화하고 만나고 어울려 보세요.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며칠 가지 않아서 돈 잘 버는 지혜, 돈 잘 버는 노하우, 돈 잘 버는 기술을 무조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식이고 과학이에요. 내가 돈을 잘 벌고 싶다고 하면서 돈 못 버는 사람들과 함께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내 평생 돈 잘 벌 일 없다고요. 꼭 기억하시라니까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요? 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제가 물어봐요. 혹시 그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럼 사람들이 시원하게 대답도 못해요. 자기가 진짜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그 부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은 부자가 누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이 있으면 부자예요? 땅이 있으면 부자입니까? 건물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도대체 누가 부자예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으면 부자잖아. 그런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려면 부자가 누군지를 아는 게 우선이라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자는 2022년을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래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매스컴에 나온 얘기잖아요. 매스컴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평균 부자는 빚 빼고 대출 빼고 자기 순 자산이 100억 이상이고요, 한 달 월 순 소득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대한민국의 평균 부자래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터무니없이 적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은 한 달 순 소득이 최소한 억대는 넘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매스컴에 발표된 내용은 이게 부자예요. 아이고 그렇다면 나는 부자 되기 틀렸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이 지구상에 인간이 살기 시작한 역사 이래 요즘처럼 지금처럼 돈 벌기 좋은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지금처럼 돈 벌기 좋은 때를 못 만났고요, 우리 후손들도 아마 지금처럼 돈 벌기 좋은 때는 못 만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고요? 지금이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변화의 시기예요. 여러분 변화기 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변화냐고요?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살아왔던 모든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는 타이밍이에요. 어떻게? 소유의 시대에서 연결망의 시대로 넘어왔고, 크기의 시대에서 속도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볼 줄 모르고 시대를 읽을 줄 모르는 자는 결코 부자 될 수 없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소유의 시대에서 연결망의 시대로 바뀌었다고요. 무슨 소리냐고요? 얼마 전까지는 많이 가진 사람이 대장이었어요. 집이든 땅이든 건물이든 돈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 대장이었잖아요. 지금은 갖고 안 갖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푼도 안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연결망의 시대예요. 플랫폼의 시대라고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연결망의 시대예요. 연결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고 재벌이고 갑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 환경이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는 굴뚝산업이 1등 기업이었어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회사가 1등 기업이었잖아요. 요즘에는요, 대한민국을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기업이 공장에서 뭐 물건 만드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지금은 연결망의 시대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플랫폼의 시대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카카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카카오 10년 전에 12년 전에 우리들한테 문자 메시지, 그때 문자 메시지 20원씩 주고 우리가 쓸 때 카카오에서 앱을 하나 개발해 갖고, 야 카카오톡으로 오면 이거 무제한 공짜래, 그러니까 이거 빨리빨리 깔어 해서, 나도 처음에는 안 깔았어요. 나중에 돈 받을까 봐. 처음에는 의심이 나갖고, 무료 20원씩 문자 메시지 주고 오는데 공짜가 어딨어, 이게 뭐 야로가 있겠지. 근데 까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제 그게 공짜라고 너도 나도 쓰니까 나도 깔았어요. 그렇게 시작한 이 카카오가
그 앱 하나를 통해서 연결망을 구축해 놓고 지금 카카오가 안 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카카오페이, 금융, 택시, 학원, 카카오가 안 오는 게 없다니까요. 뭘 가지고, 연결망을 가지고. 이런 세상이라고요. 제가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단 둘이서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즈니스가 이제 제 앞에 유저들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몇 명이요? 근데 저는 이 100만 명이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제 꿈은 제 플랫폼에 20억 명을 담는 게 제 꿈입니다. 대한민국은 5천만 명밖에 안 되지만 인구가, 전 세계 인구는 82억 명이에요. 82억 명 중에 내가 20억 명만 내 플랫폼에 담겠다라는 게 제 인생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올 1월 6일부터 우리가 지금 NM마케팅으로 글로벌 비즈니스가 열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폭발적으로 제 플랫폼에 사람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대예요. 소유의 시대에서 연결망의 시대, 자, 크기의 시대에서 속도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전에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시대였어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잡아먹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잡아먹고, 부자가 가난뱅이를 잡아먹던 시대에서 이제는 크고 작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속도의 시대예요. 빠른 것이 늦은 것을 잡아먹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창의력의 시대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창의적인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시대의 변화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돼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열심, 노력, 최선, 그거 아니에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난뱅이들과 과감히 이별하세요. 가난한 사람들과 만나지 말고, 어울리지 말고, 함께하지 말라니까요. 언제까지? 당분간, 딱 3개월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내 부모님이 됐든, 내 형제가 됐든, 내 친구가 됐든, 내 이웃이 됐든 3개월만 만나지 말고, 어울리지 말고, 함께하지 말라니까요. 그 시간에 뭐를 해라? 부자를 만나고, 부자와 함께하고, 부자와 새기세요. 왜요? 내가 부자랑 함께하는 것과 내가 부자 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무조건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식정보화 시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아는 만큼만 볼 수 있어요. 아는 만큼만 보여요. 아는 만큼만 가질 수 있고, 아는 만큼만 누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알지 못하면 가진 것도 뺏기는 세상이라니까요. 알아야 돼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니까요. 좋은 정보를 남보다 먼저 듣고 보고 선택하는 자가 시대의 킹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좋은 정보, 그러니까 돈이 되는 정보, 부자가 되는 정보, 이런 고급 정보는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로 먼저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 시장 바닥에 굴러다니는 정보가 정보일까요? 신문에 나오고, TV 뉴스에 나오고, 포털에 나오는 정보가 정보일까요? 그거는 누군가가 다 훑어먹고 간 한낱 쓰레기일 뿐이에요. 진짜 돈이 되고 부자가 되는 고급 정보는 소수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이 꽂고 치사하고 자존심이 구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부자 곁에 있어야 좋은 정보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식이고 과학이라니까요. 성공하고 싶다고요? 뭘 어떻게 하면 성공하든가요? 우리 자녀 교육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뭘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할 수 있던가요? 유학 갔다 와서 좋은 직장 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박사학위 2개, 3개, 자격증 50개, 60개씩 가지면 성공하던가요? 여러분, 그런 것들과 성공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성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성공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다? 부정적인 사람, 실패한 사람, 그리고 내 꿈에 발목 잡는 사람들과 과감히 이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꿈의 발목을 누가 잡을 것 같아요?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꿈의 발목을 잡아요. 그들은 내가 뭔가 새로운 일만 시작하려고 하면 덮어놓고 뜯어 말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연을 들으시고 끄떡끄떡 하시다가 그래 나 결심했어, 나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집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은 내가 미쳤나, 어디 다단계에 빠졌냐,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냐, 덮어놓고 뜯어 말립니다. 왜 그들은 내가 뭔가 새로운 도전만 하려면 덮어놓고 뜯어 말리는 걸까요? 그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태어나서 여태껏 살면서 단 한 번도 큰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부자가 돼본 적이 없고 성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덮어놓고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뭘 하면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있겠냐고. 대답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과 눈 딱 감고 3개월만 이별하세요. 그리고 찾아 나서세요. 누구를? 내 발품을 팔아서 찾아 나서야 됩니다. 누구를? 내 인생의 멘토를 찾으셔야 됩니다. 야,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 저렇게 살 거야. 나 저렇게 한번 돼봐야지. 여러분 인생의 멘토를 찾으십시오. 저는 인생의 멘토를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길을 안내해 주는 장치가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비게이션이 뭘 하는 거죠? 이 내비게이션은 시간을 줄여주고 실수를 줄여주고 실패를 줄여주는 장치가 내비게이션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멘토를 찾는 거예요. 내비게이션과 같은 멘토를 찾았다면 눈 떠서 잘 때까지 오직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배우고 따라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잠깐이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식이고 과학이라니까요. 내가 성공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성공 못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한 내 인생에 성공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첫 번째 메시지가 그겁니다. 인생은 무엇을 하느냐 결코 중요치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도 별로 중요치 않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랑입니다. 누구랑. 우리 잠깐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볼까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가장 자주 연락하고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가 전화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나의 현실이고 나의 미래가 되는 거라니까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눈 떠서 잘 때까지 전화하고 만나고 어울리는 사람은 다 돈 잘 버는 사람이야.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든가 얼마 가지 않아서 돈 잘 벌 사람이에요. 내가 만나고 어울리는 사람이 다 성공자다? 그 사람은 이미 성공을 했든가 얼마 가지 않아서 성공할 사람이라니까요. 옛말에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야, 그 사람을 알려거든 그 사람이 만나는 친구를 봐. 정답입니다, 여러분. 저 들판에 널브러지는 쑥을 아시죠? 쑥. 우리가 쑥떡을 해먹는 이 쑥을 얘기합니다. 이 쑥은 말입니다, 잔디밭에 심어지면 45cm 정도 키가 큽니다. 더 이상 안 커요. 그런데 이 똑같은 쑥을 마밭에 갖다 심어 놓으면 150cm 이상 키가 큽니다. 식물도 그럴진데 사람은 더 말할 나위 없어요. 내가 우연히 만난 친구가 전라도 사투리를 쓰잖아요. 며칠 가지 않아서 내 입에서 전라도 사투리 줄줄 나와요. 내가 우연히 만난 친구가 술을 좋아한다? 나도 술꾼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어울리는 사람이 돈을 잘 번다? 나도 돈을 잘 벌 기회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랑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가장 무서운 단어를 꼽아라 그러면 끼리끼리라는 단어를 꼽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끼리끼리보다 더 무서운 단어가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한치도 다르지 않게 끼리끼리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고 돈을 잘 벌고 싶은데도 내가 그걸 할 수 없는 이유는 끼리끼리의 굴레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보고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끼리끼리의 담장의 벽을 깨 부수고 세상 밖으로 뛰어나와서 새로운 만남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세미나의 주제를 사주팔자라는 제목으로 7년째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7년을 넘게. 왜 하필 사주팔자냐고요? 사람의 근간이 사주팔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자마자 사주팔자를 다 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 오해를 풀어드리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사주라는 놈이 있습니다. 사주라는 놈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바꿀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는 영원 불변이 나의 사주입니다. 내 사주는 내가 죽어도 달라지지 않아요. 사주가 뭔데요?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가 사주예요.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사주는 쓰레기통에 담아서 버려라. 왜? 바꿀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고 달라지지 않는 거니까. 붙잡고 매달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팔자입니다. 팔자. 사람은 누구나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팔자대로 살다가 팔자대로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팔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팔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정직하게 살면, 내가 착하게 살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살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가면 내 팔자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들 하신다면 그거는 꿈이고 환상이고 착각이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팔자는 절대로 그런 것들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내 팔자를 결정짓는 것은 only one,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팔자를 결정짓는 그 오직 하나가 뭐냐? 만남입니다. 뭐라고요? 만남.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팔자를 결정짓는 것은 오직 만남뿐입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봐요. 수석 대표님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만남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이 지구상에 뭐가 또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왜요? 그 만남이 곧 내 팔자가 운명이 되거든요. 이 세상에 이유가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이유 있어요? 이유 없어요. 부모는요, 자식을 잘 만나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팔자고 이게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영문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혹시 제 강연을 듣는 여러분 중에 나는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왔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이 세상을 원해서 왔다 한 분도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이 세상에 오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올 생각도 없었고, 올 마음도 없었고,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세상에 와진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쭉 성장을 하다가 궁금했어요. 야, 김기춘, 너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온 거냐?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거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답을 찾았어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답을 찾았는데,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엄마 아버지 두 분이서 몰래 얼라리 꼴라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마 뱃속에 잉태가 됐고 일정한 성장기를 거쳐서 세상 밖으로 나와진 거예요. 나는 얼라리 꼴라리 초자연산이 맞습니다. 왜 맞냐고요? 내가 태어난 저 시골 구석에는 그때 당시에 인공수정이라는 거 없었어요. 시한관악이라는 거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초자연적인 얼라리 꼴라리로 저는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진짜 아가씨가 그런 걸 왜 물어봐? 어디서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했든 어디서 했든 얼라리 꼴라리 하신 건 사실이에요. 오고 싶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에 그렇게 해서 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병철 회장님이었어요. 그럼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우연히 온 이 세상인데 우리 아버지가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이었다면 제가 여기 있겠냐고요. 야, 너 무슨 소리 하는데? 맞습니다. 오고 싶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은 인생인데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팔자가 탁 정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 금수저를 물고 나온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부모님을 만났다, 흙수저를 물고 나온 겁니다. 이렇듯 팔자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팔자는 만남이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뭐가 갖다주는 선물?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태어난 팔자대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면 살아볼 만한 이유도 없고 살아볼 만한 가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많은 만남으로 팔자는 얼마든지 바뀌고 얼마든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생은 살아볼 만한 이유가 있고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제 강연을 듣는 여러분 중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다고요? 부도가 났다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고요?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고요? 그래서 다 털리고 죽을 맛이라고요? 여러분 힘내세요. 인생은 절대로 거기가 끝자락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감당치 못할 시련은 절대로 주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앞에 오는 그 시련은 내가 감당할 만큼만 온 거예요. 그냥 마음 다잡고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만남을 하나 갖는 순간 칠흑같이 깜깜한 지하 20층 인생이 천국 같은 123층으로 바뀌는 거 눈 깜빡할 사이에 오래 걸리지 않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 억수로 많습니다. 힘내고 용기 내세요. 나는 아쉬운 거 없고 부족한 거 없고 배 두드리고 땅땅거리면서 123층에 산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만남 하나 잘못 갖는 순간 123층 인생이 지하 20층 추락하는 것도 일순간이라니까요. 인생에서 오는 희노애락 이 모든 것들은 만남이 가져다주는 선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충남 홍성 광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1시간이면 제 고향에 갑니다. 어쩌면 그렇게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이 정말 제주라고 아무런 제주도 없이 그저 그런 평범한 시골 촌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8살까지 제가 광천 읍내에 우리 어머님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9살이 되던 해에 우리 엄마가 집을 나가시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 손에 이끌려갖고 우리 큰어머니 집에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 큰어머니 집은 천북이라는 시골 동네였어요. 바닷가였는데요, 저는 시골이 죽도록 싫었습니다. 광천 읍내에 살다가 천북이라는 시골 동네로 이사를 갔더니 전기불이 없어요. 전기불이. 저녁만 먹으면 우리 큰엄마가 등잔불을 홀랑 꺼요. 빨리 자라고, 기름 달른다고. 잘라고 누우면 팔이 목이 깔다고 날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비만 오면 질퍽거리는 그 땅바닥이 싫었고요, 저는 시골이 죽도록 싫었습니다. 저는 가난이 더더욱더 싫었습니다. 읍내에서 엄마랑 살 때까지는 그런 거를 몰랐는데 시골 큰어머니 집으로 이사를 갔더니요, 맨날 보리쌀만 삶아서 주는 거면 매일 먹어야 되는 그 꽁보리밥에 똑같은 반찬에 지긋지긋했습니다. 저는 가난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사고 싶은 걸 못 사는 그 가난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늘 꿈을 꿨습니다. 나는 절대로 시골에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반드시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할 거야. 어려서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 시골 동네에서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요? 허풍쟁이였어요. 진짜 많이 혼났습니다. 형들한테, 동네 어른들한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도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저놈의 새끼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주댕이만 열었다면 이렇게 뻥이 센지 모르겠다고, 저거 커서 뭐가 될지 모르겠다고 늘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겨우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알려준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려면 나는 무조건 서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자?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을 하지 말자. 죽더라도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이 뭐예요? 월급쟁이, 일당쟁이, 알바, 파트타임, 이렇게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절대로 안 할 거라고 제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셨어요. 아시는 분들 손을 넣어가지고 일자리 알아보는데 제가 아버지께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저 절대로 월급쟁이 안 할 거니까요, 어디 직장 알아보지 마세요. 저놈의 새끼 봐라, 저거 뭐에 처먹고 살라고 또 저렇게 속을 새긴다냐. 야, 이놈 새끼야, 월급쟁이 하려면 뭐에 처먹고 살래? 그러면 이놈아 기술이라도 배워라. 기술만 배워도 죽을 때까지 밥 새끼는 먹어. 우리 아버지 그러셨어요. 아버지, 나 그런 기술 안 배울 거예요. 밥 새끼 먹으려고 세상 살지 않을 거라고요. 그럼 너 뭐에 처먹고 살래 이놈아? 나 반드시 부자 되고 성공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해, 이놈아. 아버지 제발 나 서울만 보내주세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서울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그러셨어요. 뭐라고 이놈아, 서울? 서울? 네가 서울에 아는 사람 있냐? 네가 집안이 있냐? 친척이 있냐 이놈아? 줄이 있어 백이 있어. 서울은 눈 뜨고도 고백한대 이놈아. 너 같은 좋은 놈이 가서 서울 가서 뭐 해쳐먹고 살래? 아버지 막 반대하셨어요. 그때 제 친구 형 중에 한 분이 대전 총신대를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지 않고 강도사님으로 개척교회를 내신 분이 있었어요. 신림동에. 그 교회에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끝내 제가 서울에 갔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큼 열심히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는 가난이 싫었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목숨 걸고 밤낮 없이 일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 뭔지 알아요? 미역거 위에다가 과일을 올려놓고 파는 과일 노점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신림동의 50m 다리에서. 귤을 1,000원에 20개씩을 팔고 있었어요. 겨울에 거품 물고 가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동네 아줌마들이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학생, 어이 젊은이, 그 허벌판에 누가 귤을 산다고 거기다 니약 갖다 놓고 거기서 귤을 팔아. 감기 걸리니까 빨리 들어가.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맨날 나가서 소리 질렀더니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귤이 팔려요. 내가 안타까워서 팔아주는 건지 불쌍해서 팔아주는 건지 아니면 귤이 필요해서 팔아주는 건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가장 좋아해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하늘이 도와주더라니까요. 밥 세끼는 먹고 살더라고요. 길을 쓰고 열심히 하는데요, 내가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하고 돈 번다고 소문이 나니까요 상황이 달라져요. 앞집에 옆집에 뒷집에 똑같은 장사가 또 생겨요. 천불이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귤 1,000원에 20개씩 파는데요, 옆에 니아 거는 22개 준다고 써붙여놨어요. 경쟁자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쪽에 자동차 한 대가 오더니요, 내가 파는 그 귤을 1,000원에 25개를 판대요.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저 새끼는 도둑질에다 파나 어떻게 25개를 1,000원에 팔아. 그런데 이 아저씨는 한 수 더 떠요. 그 자동차에다가 노공기를 설치해 갖고 온 거예요. 귤이 왔어요, 귤이 왔어. 산지 직송 싱싱한 귤이 주먹땡이 많은 거 25개 1,000원. 이거를 녹음해서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동안 오던 손님들이, 학생, 나 이거 귤 25개 가져간다. 안 돼요 사모님, 무슨 소리예요? 저 자동차에서 25개, 우리 거 틀려요. 안 돼요, 적자예요. 그럼 나 22개만 가져갈게. 옆에 니 아까도 22개는 주잖아. 안 돼요 사모님. 이 학생 그렇게 안 봤더니 못 쓰겠네. 뭔 젊은이가 이렇게 욕심이 많아. 봉다리 확 집어던지고 갑디다. 자동차에 사람들이 줄을 서요. 속된 말 하나 할게요. 눈깔이 뒤집히더라고요. 피가 거꾸로 쏟고요. 하도 억울하고 분해서 저 아저씨는 도대체 어떻게 1,000원에 25개 귤을 파나. 내가 뒷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뒷조사를 해봤더니요, 노량진에서, 우리가 그때 청과 도매상에서 노량진에서 물건을 띄우는데 내가 거래하는 그 과일 도매상에서 같이 거래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25개를 팔아? 나는 귤을 떼러 가면 하루에 2짝, 많을 때 3짝 떼거든요. 그런데 그 아저씨는 차를 갖고 와서 한 번 물건을 뗄 때마다 15짝, 20짝씩 막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매상에서 싸게 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이 자리에서 귤 장사를 해서는 저 아저씨를 이길 수 없겠구나. 저 아저씨 보고 그만두라면 그만둘까요? 안 그만둬요.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할까 고민 끝에 동대문 남대문 시장을 갔는데요, 진짜 거짓말 않고 막 큰 카고 트럭에 무슨 옷을 막 옷을 풀어갖고 산더미처럼 싸놨어. 그게 몸빼 파자마 이런 거였어요. 수면 뭐 이런 옷 같은 거, 이런 거. 그런데 그게 수출을 했다가 크레임이 걸려갖고 그게 이제 덤핑으로 나왔대요. 큰 저울을 옆에 놓고 저울로 관으로 파는 거예요. 그 옷을. 야, 저거 저렇게 관으로 팔으면 저거 갖다가 잘만 팔으면 돈이 되겠대. 그래서 그걸 막 관으로 띄우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조금 좋은 거는 2,000원, 조금 후진 거는 1,500원,
1,000원, 500원 이렇게 나눴어. 이렇게 내가 내 나름대로 이제 내가 색깔 좋고 한 건 제일 비싼 게 2,000원. 그걸 갖고 머리 쓰고 팔 끼고 발리고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예? 이거 지금 수출하던 거 지금 이거 고급품이 나와갖고 이거 지금 판다고 막 떠들어댔더니요, 엄마들이 몰리는데 시커멓게 몰립니다. 돈을 놓고 가져가는 건지 500원짜리 2,000원짜리 500원을 놓고 가는 건지 몰라. 막 지들이 막 담아가는 거야. 담아가. 돈이 막 긁어져요. 긁어져. 저는 그렇게 벌어가지고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얻었습니다. 그 구멍가게에서 돈을 벌어서 제가 어린 나이에 서울시 관악구에서 가장 큰 마트를 제가 오픈을, 그때 당시 130평짜리였어요. 난곡 사거리라는 곳에서 슈퍼마켓을 열었습니다. 직원이 한 40명 가까이 됐습니다. 여러분 돈 갈퀴질 해본 적 있어요? 저는 갈퀴질 해봤어요. 우리 종업원들이 한 4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화장실도 못 가고 담배 피러 갈 새도 없어요. 손님이 몇 터져가지고. 지붕에다가 빨간 플라스틱 바켓통을 중간중간에 묶어놨어요. 이게 돈통이에요. 돈통. 저녁에 장사가 끝나고 집에 갈 때 되면 그 빨간 플라스틱 바켓통에 있는 돈을 마대자루에 쏟습니다. 마대자루에 쏟으면 하루에 2가마 3가마씩 가지고 내가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은 이게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걸 헤아려야 되잖아요. 동전도 있고. 손도 끄떡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처박아놓고 자고 아침에 나오면 또 하루에 2가마 3가마 돈이. 그때는 서울 신림동에 땅값도 안 비쌌고요, 인건비도 안 비쌌고 가게세도 안 비쌌어요. 제가 막 땅을 삽니다. 냉동창고 짓고 탑차 사고 2호점 3호점 늘려갈 때요, 정말 우리 고향에서 제일 출세했다 소리도 들을 정도로 제가 마트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 안 갔어요. 그 시절은 장사만 하면 돈을 벌었습니다. 왠지 알아요? 신용카드가 없었어. 100% 연금이요. 100%. 세금이 없어. 90%가 무자료예요. 대기업과 물건 떼어놓고 빼놓고는 다 내가 떼어다 팔면 다 내 돈이요. 인건비도 별로 안 비싸고 돈을 진짜 벼락같이 갈퀴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난곡동이 개발이 되면서 우리 길 건너 쪽에 큰 빌딩이 하나 올라갑니다. 그게 딱 준공이 되더니 1층, 지하 1층, 지하 2층 3개층짜리 초대형 마트가 들어온 거예요. 그 마트가 거기서 딱 개업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진공 청소기로 사람을 빨아가듯이 그 집으로 사람이 몰려가는데요, 우리 집에 그 많던 손님이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담배 하나 사러 오는 손님, 콩나물 한 주먹, 두부 한 모 사러 오는 손님 빼놓고는 없어. 아이고 개업발이겠지, 우리 집에 단골이 얼마나 많은데 올 거야 안 와. 저는 제 손주들이 5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4을 낳고 우리 딸내미가 하나를 낳아서 손주가 5인데 5 손주를 키워가면서 절대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얘기가 까꿍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진짜로. 지금도 자다가 까짜 소리만 들으면요, 경기로 오줌을 지립니다. 지나가다가 까치만 봐도 볶아먹고 말려먹고 튀겨먹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길 건너편에 그 초대형 마트 이름이 까르뿌였어요. 여러분 혹시 까르뿌 기억하세요? 까르뿌.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오밤중까지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보다 등치 큰 새끼가 나타나니까 내가 걔를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뼈저리게 제 인생을 돌아보고 다시는 죽을 때까지 장사를 하거나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다, 철지부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은 너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괜히 그런 거 장사한다고 하지 말고 직장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아 막 그러. 저는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저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요즘에도 뭐 장사하겠다, 가게하겠다, 사업하겠다 얼쩡거리는 사람 있으면요, 뜯어 말리셔야 됩니다. 진짜로. 여기 그런 사람이 안 왔겠지 뭐 당연히. 뜯어 말려서 말을 안 듣잖아요. 사생결단으로 뜯어 말리십시오. 그래도 걔가 말을 안 들어 처먹으면 조용한 데 모시고 가세요. 주위에 한 번만 돌아보세요. CCTV가 있나 없나 봤다가 CCTV 없는 데 가서 다리몽댕이 똑 분지러 오라고, 기부스하고 한 6개월 놀으라고. 그거는 죽으러 가는 고속도로야. 자영업은 끝났어. 40년 전에도 힘들었는데 장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단골이 오고 돈 좀 벌만 하잖아요. 남들이 가만 안 둬. 앞집 옆집 뒷집에 또 생기죠.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쎄 빠지게 해서 단골 만들어 놓고 돈 좀 벌만 하면
내가 1억을 투자해서 지금 장사를 하잖아. 5억 갖고 달려드는 새끼가 나타나면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기억해요. 내가 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10억, 20억 갖고 달려들면 이길 수가 없어. 더 싸게 주고 더 많이 주는데 내가 무슨 재주를 견뎌. 두 번째로 가졌던 직업이 책장사였어요. 계몽사 출판사 책장사, 금성 출판사 책장사. 목숨 걸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너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책 파는 게 적성에 맞냐? 나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그런 얘기하는 새끼를 때려 죽이고 싶었다니까. 야, 이 새끼야, 내가 책가방 들고 집집마다 책 팔러 다니는 게 어떻게 적성에 맞냐? 그런데 너는 왜 하냐? 네가 몰라서 묻냐, 이 새끼야. 나는 가난이 더 적성에 안 맞을 새끼야. 나는 책 팔러 다니는 것보다 가난한 게 더 적성에 안 맞았어.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책을 팔러 다녔다니까. 책 장사해갖고 내가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그래, 사람이 이 시간에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욕심 부리지 마. 모든 화의 근원은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만 안 부려도 그렇게 많이 안 아파.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늘 불안한 게 있었어요. 내가 책가방을 들고 책을 팔러 나가면 돈을 잘 버는데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일이 있든가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책을 팔러 못 나가면 한 푼도 안 벌리는 거야. 그러니까 늘 무슨 생각이 들어? 야, 어디서 고정적으로 좀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일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마침 우리 당숙, 우리 오촌이 저를 찾아와요. 장조카, 아이고 당숙 어쩐 일이세요? 장조카 돈 좀 가진 거 있지? 아이고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왔어. 돈 좀 조금만 융통해줘. 아, 저 돈 없다니까요. 내가 이거 시흥에서 목공소를 하던 분이야. 원래 목수거든, 목수. 목공소를 하시는데 그 문짝을 만들어서 어디 납품을 했는데 그게 뭐 한 2달 있으면 돈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융통해줘. 내가 급해서 그래. 없어요, 당숙.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이자를 글쎄 5부를 준다대요. 5부. 제가 1,000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우리 당숙은 그때 당시에. 근데 그 다음 달 이자 날 내 통장에 이자가 50만 원이 찍혀. 1,000만 원 빌려줬는데 내가 태어나서 먹어본 돈 중에서 제일 맛있더라고. 그때 50만 원이면 웬만한 직장인들 월급이야, 월급. 이게 진짜 이자야? 막. 그 다음 달에 했는데 또 50만 원이다. 1,000만 원 빌려주고 내가 100만 원 이자를 받았잖아요. 와, 이거밖에 할 거 없다 생각하는데 우리 당숙이 원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 저는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튀김닭 하나 사갖고 원금을 가지고 오셨는데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진짜. 야, 이거 돈 장사, 이거 돈 되네 하는데 내가 그 돈을 한번 돈놀이를 하고 났더니요, 그때부터는 주변에서 돈 얘기하는 사람 얘기만 들리는 거야. 얘도 돈 얘기하고 얘도 돈 달라고, 얘도 돈 있냐고 막 이걸 물어보는 게 이게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달라고 그래? 그거 없다 그러면 이자 조금 더 준대요. 그때는요, 통상적으로 이용하던 게 3부 돈이에요, 3부. 그리고 조금 싸게 주면 2부. 2부, 3부 이렇게 이자 이렇게 사채 쓸 때야, 가까운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돈을 조금씩 조금 줘봤더니요, 이자 따박따박 들어줘. 원금 들어올 때 따박따박. 야, 이거밖에 할 게 없네. 제가 어느 날 책 장사를 딱 때려치고 돈 장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돈 장사를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선수였어. 그렇게 돈 장사가 체질에 맞더라고. 돈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매일 돈이 돌아가는데 장부에 돈이 늘어나는데요, 금방 재벌될 것 같더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눈을 뜬 게 가계수표 할인이에요. 그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가계수표 쓸 때야. 500만 원짜리 20장, 500만 원짜리 10장 이거 가계수표. 그럼 500만 원짜리 하나 할인으로 오면 선이자를 떼어, 일화를 50만 원 선이자를 떼고 450만 원을 주는 거야. 그 사람이 한 달 쓰고 500만 원을 갚아야 돼. 한 달에 이자가 50에 500짜리가 일할. 야, 갈퀴지네 돈이. 그러다가 제가 이제 기업 어음을 할인하는, 기업 어음 쪽에 이제 어음을 할인해주는 쪽에 이제 눈이 떠져요. 1군 기업 이런데, 좋은 상장사 이런 데는 할인율이 낮으니까 마진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찾는 게 뭐냐면 2군 기업 중에, 3군 기업 중에 아주 신용이 좋고 우량한 기업들은 돈 줘도 뜯길 염려도 없는데 이자가 높아. 그런 데 거를 내가 쫙 주면서요, 진짜 저는 이 세상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돈이 장부에만 있는 거예요. 장부에 다 나가 있는 거잖아요, 장부에.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진짜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뭐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요 IMF라는 사람이 왔대요. 여러분 혹시 IMF 아세요? 난 그 새끼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진짜 뭐 우리나라에 무슨 IMF가 왔대. 그러니까 어떤 나라 새끼인지도 몰라. 그게 왔다고 하더니 글쎄 환율이 폭등하면서 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돈이 이슬로 사라지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시골 촌부로 계셨습니다. 제가 경주 김씨 상촌공파인데 우리 자랑공 할아버지 밑에 종손인데,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시제 지나고 비석 세우고 상석 세우고 족보 만드는 거 이런 것만 하고 사신 분이야. 집일은 죽어도 안 하고 맨날 종중일만 하셨던 분인데 집안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글쎄 내가 잘 나가니까 농협에 연대보증 하나를 사놓은 게 있었어요. 연대보증. 근데 내가 부도가 나니까 농협에서 이제 압류를 해갖고 경매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종중 땅이 종손 앞으로 올라온 게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그것도 쓸 땅도 아니에요. 그냥 산소 있고 악산이야. 악산. 그냥 산소 잔뜩 하고 막 이런 산이 종손이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이 압류돼서 경매로 넘어가니까 그건 종토라고 봐줘 안 봐줘? 안 봐줘. 종토까지 경매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골서 종토를 팔아먹으면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아. 후야들리며 못 살아. 막 집안 것들이 와갖고 막 술잔 던지고 막 못 살아. 내가 그 꼴을 봤어요. 나 있을 때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 나 없을 때 막 얘기 들어보면 피가 거꾸로 쏘셔. 우리 큰엄마하고 나하고 싸움이 붙었어.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살아서 뭐합니까 그랬더니 야 이놈 새끼야 죽어라 이러는 거야. 우리 엄마도 이제 큰엄마도 이제 배가 나니까 그런 거잖아요. 진짜 죽어요 그랬대.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죽지도 못할 슬립이 죽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네. 에이씨 하고 이제 광에 가서 약을 딱 먹고 광천 서창식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거기서 기절해갖고 이제 깨나니까 홍성의료원에 중환자실인데 코에다가 호스를 꽂고 입에서 계속 토만하고 있더라고요. 약을 먹고. 근데 나는 그 의식 속에 다 들었어요. 이 사람은 살 수도 없고 살아도 사람 구실 못 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다 해야 나 의식이 있는데 그러다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조금 빤해져 갖고 입원실로 딱 내려왔어요. 침대가 7개 7인실이야. 나 포함해서 4명이 환자가 우리 방에 있는데 4명이 다 약 처먹은 만 우리 방에 있는 거야. 진짜. 에휴 진짜. 근데 사람이 죽으려고 자살 시도했다가 살으면요 그거만큼 쪽팔린 일이 없어. 진짜 이거는 젊은 사람들은 안 오는데 어르신들은, 내 고향이 홍성 광천이니까 어른들이 할 일 없으니까 다 면회를 오는 거예요. 또 내가 종손이잖아. 이 줄을 놈아, 이 비벼먹을 놈아, 네가 왜 이런 짓을 막 이걸 살 수가 없으니까 간호원들이 막 지랄을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화장실 지저분하게 한다고 막 제발 좀 못 오게 하라고. 그런데 우리 입원실에서 2명의 환자가 죽어나가요. 이거 농약 먹으면 금방 안 죽더라고. 장기가 녹아서 죽으니까 녹고 죽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니까. 둘이 죽어나갔는데 그때부터는 무서워서 그 병실에 있을 수가 없어요. 고개를 딱 들면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있어. 소름이 쫙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 간호원한테 제가 부탁을 하면, 간호원 나 있잖아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여서 이 병실에 못 있겠어. 병실 좀 바꿔줘. 안 바꿔줘요. 죽으려고 한 사람이 왜 그게 무섭냐요. 안 바꿔줘. 그래서 제가 하다 못해서, 그때 내 집은 안양이었거든. 퇴원을 해서 안양으로 갔습니다. 이 농약이 얼마나 지독하든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깔고 자는 요 이불에서 농약 냄새가 배 나오는 거예요. 나를 만나러 오면 코를 막고 와 사람들. 그때 제 유일한 소원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죽으면 남아있는 식구들 밥 먹고 살게 하고 죽을까? 어떻게 죽으면 우리 식구들 밥 먹고 살게. 그게 유일한 꿈이었어요. 밖에 나와서 도로다니다가 좋은 차가 지나가면 저 차에 뛰어들어 죽으면 우리 식구들 밥 먹고 살게 하고 죽을까? 맨날 고민하는 게 어떻게 죽으면 식구들 밥 먹고 살게. 그게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북한에 김정일이가 있을 때예요. 정일아, 너 핵무기 만들었다며? 하나만 던져봐라. 그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하나만 던져봐 이놈아. 너 전쟁 좀 한번 일으켜봐라. 나 혼자 죽을 용기가 없으니까요, 다 전쟁이 나든 핵무기가 떨어지든 사단이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느 날 TV에서
지진이 나갖고 몇천 명이 죽었대, 어떤 나라에. 그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지진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침에 새벽에 문틈 사이로 햇빛이 칙 하고 들어오면 그렇게 두렵고 무서울 수가 없어. 오늘은 또 어떻게 살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희망도 꿈도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그때 제 방에는 24시간 TV가 켜져 있었어요. TV가 꺼지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보든 안 보든 24시간 텔레비가 켜져 있었다니까. 12시에 정규방송이 끝나면 NHK 틀어놓고, NHK 끝나면 미국 방송 틀어놓고, 24시간 자든 깨든 늘 텔레비가 켜져. 조용 오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텔레비에서 어떤 박사님이 나와서 강연을 하십니다. 당신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할 것이다. 워렌 버핏이 하신 말씀을 화두로 딱 던지시는데요, 그 말이 그날따라서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뭐라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남이 밟고 지나간 길에는 나 먹을 게 없다. 남들이 하는 일을 해서는 남 이상 될 수가 없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 남들이 두려워하는 길,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에 희망이 있다. 막 말씀을 하시는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야, 나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 저분처럼 한번 되고 싶어. 나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분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이영권 박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영권 박사님 기억하세요? 네. 그럼 연식이 좀 된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텔레비만 틀면 이영권 박사님이 나왔습니다. 경제학 박사님이시고 명지대 교수님이셨고 라디오 프로그램도 진행하셨던 그 이영권 박사님, 제가 그 1시간 강연이 끝나자마자 서점으로 가서 이영권 박사님 책을 사다가 집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강연한 테이프를 사서 맨날 그분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수원에 있는 어느 대학교 강당에서 이영권 박사의 성공학 세미나가 있대요. 2시간짜리. 제가 신청을 해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이영권 박사님이 시간이 되니까 소개가 돼서 나오시는데요, 한 300석 되는 그 강연장이 꽉 들어찼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던 그 이영권 박사님, 책에서만 보던 그 이영권 박사님을 실물로 본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콩당거리고 막 얼굴이 빨갛다 노랗다 막 혼자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 앞에서. 근데 이영권 박사님이 나오셔서 강연을 쭉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강연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난데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300명 되는 그 청강생들이 눈치 봐가면서 쭈비쭈비쭈비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영권 박사님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동네로 이사부터 하세요. 뭐부터라고요? 저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 쇼킹했어요. 부자가 되려면 근면, 성실, 열심, 노력, 절약, 저축, 이런 얘기는 기가 따갑게 듣고 살았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부자가 못 됐잖아요. 근데 뭐라고? 부자가 되려면 부자 동네 이사부터 가라고? 이건 또 뭔 소리야 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젊은이가요, 박사님, 부자 동네로 이사 가려면 돈이 있어야 가죠. 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 동네로 이사를 가요? 저기서 나도 앞에 앉았다가 맞아, 씨, 부자 동네 아무나 가나, 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돈이 없는 거 어떻게. 그러고 있는데 이영권 박사님이 여기 서 계시다가 그 젊은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쪽으로 한번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진정 부자가 되고 싶으면 월세 부담을 지고라도, 뭐라고? 월세 부담을 지고라도 부자 동네로 이사를 가래요. 저는 그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움찔합니다. 이따마는 쇠망치로 제 뒤통수 한 대 맞은 충격이었어요. 등골이 오싹하고 전율이 쫙 타고 내려오는데 제가 손뼉을 딱 쳤습니다. 맞다. 부자가 되는 길은 근면, 성실, 열심, 노력, 절약, 저축 이딴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될 환경으로 가란 얘기구나. 어디로 가라고? 저는 그때 그 깨달음이었어요. 저는 그 세미나 한 방으로 완벽히
완벽하게 제 인생을 리모델링에 성공을 해서 오늘의 제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새해가 되면 담배를 끊는다고 결심을 합니다. 남자들이 담배를 끊는다고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합니다. 담배를 끊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결심도 중요하고 각오도 중요하지만 담배를 끊으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담배 피는 새끼들을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담배 피는 장소를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담배 피는 친구와 함께 만나고 담배 피는 장소에 있으면서 담배를 끊는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술을 끊으려면 술 처먹는 새끼를 안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뭐를 해야 돼요? 담배 안 피는 사람하고 어울려야 돼요.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요, 아우 내가 담배 생각이 난다 하면 물 갖다 줘요. 물 먹으라고. 사탕 줘요. 사탕 먹으라고. 야, 담배 지금까지 참으면 더 참아해.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담배 피는 새끼한테 가서 나 담배 끊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야, 나도 못 끊는 담배 네가 끊었냐? 역시 너는 내 친구야. 내가 나가서 피고 올게니? 이런 새끼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 펴, 이 새끼야, 펴. 아니, 나 담배 끊었다니까? 돌고 있네. 피야, 이 새끼야, 펴. 안 펴. 벽에 똥 치를 때까지 살래, 이 새끼야? 담배를 막 빨갛게 빨아가지고요, 그 연기를 내 콧구멍에 대고 푸지라고 해. 피래. 내가 술 처먹는 새끼한테 가서 나 술 끊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너 돼지병 걸렸냐? 돼지병. 근데 내가 술 안 먹는 친구들 새끼면 술 안 먹는 친구들은 내가 술 생각난다 그러면 야, 내가 더 재밌게 놀아줄게. 우리 술 안 먹고도 재밌잖아. 인생은 누구랑이니까. 애쓰지 마세요. 열심히 살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저는 이 시간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안 되는 일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에 몰빵하지 말라고요. 그런 일에 열심히 노력, 최선을 다하지 말라고요. 되는 일을 찾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회사가 2018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제품 99,000원, 69,000원, 3만 세 가지 가지고요 시작한 회사예요. 창업 2년 만에 업계 3등으로 올라갑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3등 했어요. 1등이 어딘지 알아요? 2020년도에 LG 생활건강, 2등이 아모레퍼시픽, 3등이 우리 주식회사 리만, 4등이 웅진 코웨이였어요. 제품 8가지 가지고. 그랬던 이 회사를 창업 만 3년 차인 2021년도에는 제품이 15가지였습니다. 제품 꼴랑 15가지 가지고 대한민국 업계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네? 여러분, 100년이 넘은 아모레퍼시픽을 누르고 LG 생활건강을 누르고 우리가 업계 1등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2022년도도 압도적으로 우리가 1등을 굳히고 우리가 이제 글로벌에 눈을 떠서 미국, 캐나다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만, 홍콩 열다가 올 1월 6일 날, 야, 국내도 이제 글로벌로 원서버로 국내 사업자들도 원서버로 시작하자 해서 1월 6일 날 열려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세계 9개 나라가 열렸습니다. 지금 현재. 자, 올 안에 영국이 열리면 이후 27개 나라, 이후에 가입된 27개국이 동시에 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일본이 열립니다. 일본이. 자,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세계 시장은 150개 나라 정도를 우리가 진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인생은 선택에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선택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때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전 세계를 휩쓸었던 휴대폰 시장의 최강자 모토로라가 있었습니다. 모토로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모토로라는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87%를 장악했던 회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왜요? 노키아라는 디지털 휴대폰이 나오면서 역사 속으로 그림자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노키아가 전 세계 휴대폰 시장 디지털 휴대폰 80% 이상을 장악합니다. 전 세계 최강자였어요. 그랬던 노키아가 지금은 이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애플이라는 회사,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스마트폰에 밀려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이게 타이밍이라니까요. 타이밍. 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여기 오시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게 화장품이래. 여러분, 화장품을 가지고 돈 벌던 시절은 20년 전에 끝났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버스 정류장에서 화장품 할인 코너만 하나 해도 밥 먹고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화장품 돈 못 벌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화장품 회사가 2,600개가 넘어섰습니다.
생산을 해놓고 팔지 못해서 폐기물로 처리되는 화장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화장품은 포화 상태고 과잉 상태고 화장품을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시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화장품을 하려면, 그래도 하려면 메이커를 가든가 브랜드를 가셔야 돼요.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시세이도, 랑콤, SK2 이런 명품 회사에 가야 그래도 친구한테도 하나 팔고 언니한테도 하나 팔고 아는 사람한테 하나씩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름도 없고 메이커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1등을 했잖아요. 공부하시라고요. 저는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힘들지 않으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 남의 말 듣고 투자하지 마라. 이건 죽으러 가는 병신이에요. 남의 말 듣고 투자하지 말라니까? 남의 말 듣고 사업하지 말라니까? 남이 좋다고 한다고, 남이 허락한다고, 남이 꼬신다고 넘어가지 말라니까요. 그건 죽으러 가는 지름길이라고요. 이 세상은 아는 만큼만 보이고 아는 만큼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볼까요?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1억이 있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디에 투자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1억을 비트코인이라는 곳에 투자를 했으면 329억이 돼 있어요, 현재. 나는 그때 1억이 없었다고요? 그래 1000만 원만 투자했으면 32억이 돼 있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했으면 3억 2천이 돼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자, 엔디비아 258억이 돼 있습니다. 테슬라 31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나 아는 사람이 참 아는 체 갖고, 야, 한전 거 사, 한전 거. 그래서 한국전력 거 1억 원어치를 샀더니 지금 얼마예요?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정보화 시대, 여러분. 이게 정보화 시대라고요. 우리 회사 2018년도에 자본금 2억 가지고 시작했어요. 자본금 2억 가지고. 지금 회사 가치가 수천억이야, 수천억. 작년 2024년 회계감사 때 기업 평가액이 8천억 정도 된대요. 그러면 2억이 8천억 되면 몇 배요? 4,000배. 여러분, 왜 그런 걸까? 제품이 좋아서 그럴까? 가격이 싸서 그럴까? 마진이 좋아서 그럴까? 재구매가 잘 돼서 그럴까? 여러분 중에 제품이 좋아서, 가격이 싸서, 마진이 좋아서, 재구매가 잘 돼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급성장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꿈이고 환상이고 착각이라고.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그게 만약에 정답이라면 이 세상 사람 누구 하나 돈 못 벌 사람 하나도 없어야 맞아. 왜? 제품 좋고 가격 싸고 마진 좋고 재구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제품은 개떡 같고 가격은 오살나게 비싸고 마진은 없고 재구매 안 되고, 이런 사업 선택하는 사람 봤어요? 누구나 다 제품 좋고 가격 싸고 마진 좋고 재구매 잘 되는 그런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몇 달 가지 않아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보다 더 좋고 더 싸고 더 많이 주고 더 잘 팔는 게 나와 안 나와? 무조건 나와. 그럼 나 어떻게 돼?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고 과학이야. 우리 회사가 왜 이렇게 압도적인 성장을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는 걸까? 공부하시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변화야, 변화. 지금까지의 화장품 산업은 화학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태평양 화학, LG 화학. 화장품 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화학과를 나오든가 화공과를 나와야 화장품 회사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화학 산업이 아니고 미래의 화장품은 바이오 산업으로 넘어가요. 무슨 사업? 바이오 산업. 줄기세포, 세포공학, 유전공학을 아우르는 바이오 산업 영역이라고요. 앞으로 제가 장담하건대 5년 이내에 바르는 보톡스, 바르는 필러 수준의 성형 화장품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보톡스 필러 안 넣어도 돼요. 이제 성형할 거 없어요. 이제는 기술이 개발이 돼서 바르는 보톡스, 바르는 필러 수준의 성형 화장품 시대가 열려요. 그 시초가 바로 우리 일셀점이라고. 지금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모든 화장품 회사가 이 시장에 다 뛰어들 거예요. 개선제 화장품, 성형 화장품 시장에 다 뛰어들어오고 나면 그때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먹을 게 있을까 없을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우리 회사는 아직도 경쟁자가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모레가 경쟁자가 아니에요. LG가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경쟁하는 회사는 한 군데도 아직도. 그런데 모든 회사가 스탠바이가 다 돼 있어요. 이 제품 우리가 만드는 거 못 만들어서 안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걸 못 만들어 안 팔겠냐고. 요즘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된다. 하나만 예를 들게요. 제가 화진 화장품이라는 곳에서 20년을 근무했습니다.
화장품 회사 내가 사장으로 있다 나왔는데, 상대편 경쟁사에서 제품이 나오잖아요. 신제품이. 그럼 야, 그거 하나 사와봐. 상대방 회사 거 신제품이 나오면 그 신제품 하나를 사오라고 한다고요. 그 사온 걸 가지고 어디 가는지 알아요? 우리 기술개발연구원에 갑니다. 연구소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 가지 기구 중에 성분 분석기가 있어요. 성분 분석기. 이게 뭐 하는 건지 알아요? 다른 회사에서 신제품으로 만드는 제품을 티스푼으로 떠서 그 기계에 넣고 한 2시간만 작동시키면요, 찌지직 해서 그 성분이 뭐가 얼만큼 들어갔다는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쫙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면 그 레시피를 가지고, 일반 회사에서는 그 레시피 가지고 못 만들 수 있지만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세계적인 전문 제조 회사에 가서 나 이 레시피대로 이거 만들어 주세요 하면 만들까 못 만들까? 이런 세상 속에 살아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6개월 이상 못 가. 내가 아무리 좋게 만들었어도 6개월 전에 다른 회사가 또 그런 걸 만들면 나는 쫄망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세상의 공식이고 과학인데,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성장률을,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느냐? 아직도 아무도 이 시장에 못 들어오고. 왜 못 들어오느냐? 기술이 없어 못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지금 기반 시설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면 우리 화장품의 특징이 뭐예요? 화학물질, 합성물질, 유해물질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 왜? 우리 제품의 핵심이 뭐예요? 인셀덤이잖아. 인셀덤이 무슨 뜻이야? 인, 들어가다, 셀, 세포, 덤, 진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화장품은요, 진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피에 들어가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 제품에는 유해물질, 화학물질, 합성물질이 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뭘로 증명하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화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화해라는 어플을 속에 우리 제품을 검색하면은 완벽하게 유해물질, 합성물질, 화학물질이 하나도 안 들어간 그린 등급으로 표시가 되는데, 여러분이 쓰는 다른 회사 제품 한번 써보세요. 유해물질이 드글드글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나 많이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는데요, 노란 도장과 빨간 도장으로 표시가 돼요. 오염도가 아주 높은 건 빨간 거예요. 빨간 걸 한 번만 더 클릭하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 혈액암을 유발할 수 있다, 뭐 간암, 막 무서워서 읽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나 많이 그런 유해물질이 들어갔는데 왜 식약청에서 허가를 해주느냐고요? 화장품은 절대로 피부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의 슬로건이 뭔지 알아요? 화장품은 바르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화장품은 지우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들어가. 표피에 묻어있는 거 닦기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이게 화장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르기만 하면 진피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닦을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에는 유해물질이 하나도 안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모든 화장품 회사가 저 화학물질, 합성물질, 유해물질을 천연물질로 바꿔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하면 다 이 시장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쟤들이 계산하고 있는지 알아요? 제가 2018년도에 이거 시작할 때 A사의 윤조 에센스라고 있어. 그 에센스를 검색을 해보면요, 유해물질이 26개, 27개 들어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 검색해보면요, 4개, 5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만큼 줄여놨어. 4개, 5, 검색해보라니까.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해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 만약에 여러분이 화해 어플에 검색을 하는데 거기에 검색이 안 된다고 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질문을 남기면 돼요. 나는 어느 회사 어느 제품인데 이것 좀 검색해서 해주세요 하면 그 화해 어플 사이트 운영자들이 일주일 내에 그 제품을 분석해서 사이트에 올려줘요. 그걸 누가 운영하느냐? 대한민국 똑똑한 소비자 연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소비자의 건강은 소비자가 지키자. 기업도 못 믿겠다, 나라도 못 믿겠다. 우리 건강은 우리가 지키자. 똑똑한 소비자 연대에서 화해 어플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만 볼 수가 있고 아는 만큼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돈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3개월만 눈 딱 감고 실천하세요. 돈 벌고 싶으면 돈 못 버는 사람들과 이별하고, 돈 잘 버는 사람 만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가난뱅이 과감하게 이별하시고, 부자 만나고, 성공하고 싶으면 실패한 사람들 끊고 성공한 사람 옆에 있으세요. 3개월만 있다 보면 내 삶의 궤적이 확 달라져요. 이게 공식이고 과학이야. 마지막 시스템 하나 있잖아요. 시스템이 이겁니다. 뭐예요? 서울서 부산 가는 열차가 3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 무궁화호 열차, 이거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5시간 40분 걸려요. 그보다 좀 빨리 가는 새마을호 4시간 40분 걸립니다. 아주 빨리 가는 KTX,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이면 가요. 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타고 가는 내 인생 열차가 무궁화호 열차야. 무슨 소리야? 씨 빠지게 하느라고 해도
돈이 안 벌려. 부자도 못 되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 최선을 다하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어. 왜? 무궁화를 탔기 때문에. 가면서 체념을 합니다. 털투덕 주저앉아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인생에 돈 오고는 인연이 없나 봐, 이렇게 살다 죽으라는 건가 봐 하고 터벅터벅 무궁화 열차를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열받는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나하고 서울역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출발한 놈이 벌써 부산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 벌고 부자가 됐대요. 뭐라고? 야, 나하고 똑같이 출발한 놈이 어떻게 그놈은 벌써 부자가 됐냐? 알고 봤더니 내가 무궁화 탈 때 걔는 새마을을 탄 거예요. 아이고 열받아, 나도 그때 새마을을 타는 건데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도 아이고 그래 팔자고 운명이지 뭐, 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살다 죽을려 하고 가는데 뚜껑 날아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죠? 내가 출발할 때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놈이야. 내가 출발할 때는 존재감도 없던 그 삐꾸가 어느 순간에 나를 추월해서 부산에 도착을 했대요. 벌써 돈 벌고 성공을 했답니다. 뭐라고?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야? 알고 봤더니 걔는 KTX를 타고 간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무궁화 우열차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는지 알아요? 나도 내 인생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진짜 마지막 피치 한번 올리고 제대로 살아볼 거야 하면서 무궁화 우열차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궁화 우열차에서 뛴다고 부산에 빨리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되지도 않는 일에 목숨 걸고, 되지도 않는 일에 날밤 새우고, 되지도 않는 일에 열심히 노력 최선 다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인가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 일을 계속해서 3년 후, 5년 후에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으세요? 예스라면 그 일에 목숨 거세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하는 일을 3년, 5년 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무궁화 우열차에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열심히 노력 최선을 다해도 5시간 40분이 걸려야 가는 거예요. 내가 부산에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타고 가던 그 무궁화 우열차에서 내려서 빨리 가는 열차로 바꿔 타야 된다고요. 고개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이분들 못 바꿔 타세요. 제가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아까 왜 끄떡끄떡 하더니 안 바꿔 타세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두렵고 무섭대요. 사람은 어떤 것도 어떤 길도 가보지 않은 길은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선택하는 자가 킹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내려서 혼자 바꿔 타려면 두렵고 무서운 게 더 클 수도 있지만 이 옆에는 이 많은 성공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홍준표 엔지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분 비포 애프터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 창업하고 2018년 8월 달에 왔다고요? 이 모습으로 왔어. 이 모습으로 왔어. 이게 사람이요? 눈 감으면 송장이에요. 큰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갖고 시달리고 자기 이름도 못 쓰고 엄청난 돈을 부도를 내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이럴 때요. 예? 저 모습으로 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됐잖아요. 이분이 올 때 자기 이름은 쓸 수가 없으니까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한성란, 내가 너미 집 각시 이름까지 다 알잖아. 한성란이라는 사업자 이름으로 자기 부인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금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요? 평균 8천만 원, 9천만 원 한 달에. 정말 선택입니다. 선택. 이분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김나연. 동네 오빠였어요. 오빠 나 강남에 뭐 좀 보러 가는데 오빠 나 운전 좀 해줘. 나 운전. 그때 운전할 때 그 차가 뭐라고? 모닝 중고차. 오빠 나 강남에 운전 복잡하니까 오빠가 좀 해줘 해서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이분은 올 때 전 재산이 3천만 원, 임대 아파트 보증금 전 재산 3천만 원이 자기 전 재산이었어. 이 사람 꿈이 뭐였는지 알아요? 장가갈 아들이 있는데 임대 아파트 보증금을 빼서 2,500만 원 아들 장가할 때 보태주고 자기는 500만 원의 월세 보증금을 얻어서 어디 골방 하나 얻어가지고 눈썹 문신하던 사람이거든요. 문신하면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게 꿈이었다고요. 여기 올 때 모닝 중고차 타고 왔다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여기 와서 지금 몇 평짜리 살아요? 55평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삽니다. 처음에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더니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다리가 아프대요. 18평 임대 아파트 살다가 55평 이사를 가더니 부동산이 지금 몇 개 있어요?
4개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 집도 하나 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 뭘 탑니까? 벤츠 S클래스를 타고 있습니다. 한 2억짜리. 예? 딸내미도 쿠페 하나 사주고 BMW. 박수 한번 쳐줄래요? 뭐 소개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또 한 분 있어요. 지금 현재 600억대 자산가입니다. 600억대 자산가. 대전 검찰청 정문 앞에 가면 스타벅스 있어요. 스타벅스. 그 건물주가 여기 와 계시면 어디 계세요? 일어나 보세요. 600억대 자산가라고요. 지금 이 건물 하나에서 이게 스타벅스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 하나에서 한 달 월세만 1억이 넘게 들어옵니다. 1억이 넘게. 저 건물은 다 변호사, 판사, 검사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검찰청 바로 정문 앞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토목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계열사가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런데 왜 저분이 이걸 선택했을까요? 이제 플랫폼의 시대라는 거예요. 오프라인의 건물 시대는 끝났다. 이제 온라인의 건물을 짓자.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자기 부인까지도 다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가족 사업가로 지금 뛰어들었는데 1년 만에 지금 시니어 디렉터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 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달에 월세 1,000만 원씩만 들어왔어도 좋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 1,000만 원. 근데 월세만 1억이 들어오네. 저 건물 하나에서만.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걸까요? 여러분이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소개했던 윤경아 아나운서님, MBC 아나운서였잖아요. MBC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경쟁률이 3,000대 1이었대요. 3,000대 1. 남편이 누구라고요? 인기가수 하동진님입니다. 하동진님. 가진 건 돈밖에 없어요. 지금도 저택 250평짜리 집 살아요. 벤틀리에서부터 벤츠에서부터 오픈카까지 승용차가요. 자기 뭐 쇼핑하듯이 사갖고 있는 집이에요. 나는 내가 깜짝 놀란 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윤규라는 아들이 있는데 13살짜리 지금 유학가 있는데 그 아들이 너무나 호기심이 많고 동물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애완용 동물을 집에서 키웠는데 그 애완용 동물 한 달 관리비만 2,500에서 3,000만 원 든대잖아. 이거 키우는데. 예, 막 별거 다. 예? 여러분 이런 분들이 왜 이런 비즈니스에 열광할까요? 예? 별걸 다 집에서 이거 키우는 거라. 집에서 지금도 250평 저택에 사세요. 집 안에 수영장이 있고 골프 연습장이 있고. 그런데 왜 이분이 인기, 지금도요 다니면서 우리 이렇게 행사할 때 MC들 보잖아요. 이 윤경아 아나운서님은 윤경아 가요쇼라는 프로그램의 메인 MC잖아요.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도 이 일에 목숨 걸었어요. 이 일에 목숨을 걸었더니 제일 먼저 수신 차단한 게 누군지 아세요? 낳아서 길러주신 친정엄마가 전화 수신 차단을 걸어놨대잖아. 내가 이놈의 새끼야 너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켜놨더니 네가 겨우 다단계에 빠져갖고 이 모양이냐고. 근데 왜 이분이 이걸 하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한테 우리는 이 비즈니스가 상속도 되잖아요. 여러분 아메이 뉴스킨 아시죠? 아메이 같은 데는 벌써 3세대 상속이 진행 중입니다. 3세대. 아메이 초기 사업자들은 한 달에 20억 30억씩 가져가요. 예?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 비행기의 호스트 클래스 이용객을 조사했더니 67%가 우리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런 일이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약속한 시간을 제가 다 썼습니다.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이 사업이 되는지, 이 사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공부하시라고요. 남의 말 듣고 하지 말고. 우리 거는 슬로건이 그렇습니다. 우리 제품을 쓰고 안 이뻐지면 기적이다. 이뻐졌는데 돈을 못 벌면 그건 더 큰 기적이다. 이게 슬로건이거든요. 무조건 이뻐집니다. 이뻐지는 거 어떡하라고요? 말하지 말고 들고만 다니면 돼요. 남들이 물어볼 때 말하지 마세요. 네가 직접 가서 알아봐. 내가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지 말고 남들이 알아봐서 내 피부가 부러울 때, 부럽다고 할 때 네가 직접 가서 알아봐. 이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인셀덤이고 막 이걸 주절주절 내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집에 뜯지도 않은 화장품 잔뜩 오니까 그거 다 쓰면 연락 없게 하고 죽을 때까지 연락 안 와요. 지금이 가장 골든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1월 6일 날 NM마케팅으로 전환을 했고 글로벌 확장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9개 나라째가 열렸고요. 1월 6일 날 우리가 NM마케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7개월 차밖에 안 됐어요.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미 8천만 원, 9천만 원 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속도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인생 열차를 바꿔 탈 수 있는 절대절명의 좋은 찬스가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일어선!
못 일어섰. 즐거우셨어요? 심장이 바운스해요? 성공 인자가 가득한 분들입니다. 자, 오늘 2시부터는요 작은 거인입니다. 에너지 뿜뿜이 최성은 시니어 디렉터님과 임성경 시니어 디렉터님이 어떻게 해서 비전이 되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지 2시부터 여러분께 강의해 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함께 식사만 하시고 오셔서 또 2시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손 말아줍니다. 오른손 말아줍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내 인생이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생각이 머무는 곳에 내 인생이 있다. S집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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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실패와 성공이 큰 게 아니에요. 내 확신 크기. 우리 SGM은 되는 일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되는 곳에 오셨고 되는 사람과 되는 방법이 있는 곳에서 정말 함께라서